여러분이 만약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데 믿었던 아내가 내 목숨 값인 보험금 전액을 챙겨 야반 도주를 했다면 여러분은 그 아내를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이 남자는 연 매출 100억 기업의 젊은 CEO 김현우 대표입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0년 만에 TV에 나온 남편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된 한 여자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사연을 공개합니다. 시계 바늘을 1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32살이었던 현우 씨와 29살이었던 미란 씨는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인고 부부였습니다. 현우 씨는 성실한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되신 어머니 박순자 여사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며느리 미란 씨 역시 겉으로는 싹싹하고 애교 많은 아내였습니다. 적어도 그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현우 씨는 주말이면 아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보너스 나오면 어머니 칠순 여행 보내드리자. 당신도 같이 갈 거지? 현우 씨의 말에 미란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평범한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현우 씨의 차를 빗길에 미끄러진 중앙선 침범 트럭이 정면으로 들이받고 맙니다. 굉음과 함께 현우 씨의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현우 씨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뇌를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죠. 수술실 앞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현우야, 제발 눈 좀 떠봐라. 하느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반면 며느리 미란 씨의 표정은 공포보다는 짜증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살만해졌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의 생사보다 앞으로 닥쳐올 고생길이 먼저 그려졌습니다. 수술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잔인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식물인간. 그 단어는 가족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현우 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비극은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간병비, 돈은 물처럼 쏟아져 나갔습니다. 성실하게 모아둔 저축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미란 씨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미란 씨는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과 그 곁을 지키던 시어머니를 향해 독서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실 거예요? 이 사람 안 깨어나요. 의사도 가망 없다고 했잖아요.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현우 아직 숨 쉬고 있다. 내 아들 살아있어. 언젠가는 꼭 일어날 거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산송장이죠. 저 병원비 대느라 명품 가방, 폐물 다 팔았어요. 저 더 이상은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미란 씨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과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원망뿐이었습니다. 저 아직 젊어요. 30도 안 됐는데 평생 똥기저귀나 갈면서 썩으라는 거예요? 저 새 인생 찾아야겠어요. 이혼시켜주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미란아, 제발
지금 현우한테는 내가 필요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파출부라도 해서 병원비 보탤게. 응? 이거 놓으세요. 저라고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아세요? 다 이 사람이 능력 없이 쓰러진 탓이잖아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힘없는 노모는 병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미란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가지뿐만 아니라 집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현우 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그리고 현우 씨가 사고를 당해받게 된 보험금, 수령 통장까지 모조리 챙겼습니다. 그 돈은 현우 씨의 치료비이자 늙은 노모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 씨에게는 그저 자신의 새 출발을 위한 자금일 뿐이었습니다. 잘 있어? 당신 덕분에 목돈 챙겨서 가네.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나든가.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야반도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며느리의 자리를 확인한 박순자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건 당장 아들의 치료를 이어갈 돈이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전세 보증금까지 며느리가 빼가버려 할머니와 현우 씨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박순자 할머니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월세 20만 원짜리 곰팡이 핀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폐지 줍기, 칠순 노구는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현우야, 엄마 왔다. 배고프지? 엄마가 맛있는 미음 쏘줄게. 할머니는 의식 없는 아들에게 매일 말을 걸었습니다.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마다 아들의 무거운 몸을 이리저리 뒤집어주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할머니의 머리는 하얗게 샜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사랑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하늘도 이 지독한 모성에 감동한 것일까요? 사고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 씨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딱거린 것입니다. 현우야, 너 지금 움직인 거니? 엄마 소리 들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응답하듯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현우 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돌아와 늙어버린 어머니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 10년을 기다려온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우 씨는 무서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는 10년 전 사고가 나기 직전에 기획했던 IT 관련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창업 3년 만에 그의 회사는 급성장했고 현우 씨는 연 매출 100억을 울리는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 드라마 같은 스토리는 곧 방송국의 귀에 들어갔고 현우 씨는 유명 토크쇼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현우 씨는 관객석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를 다시 숨쉬게 한 건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제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비참하게 쓰러져 있을 때 제 목숨값을 챙겨 도망간 그 사람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사람이 이렇게 보란듯이 일어섰다고요. 그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 낡은 단칸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한 여자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전처 미란 씨였습니다. 그녀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훔친 돈을 도박 중독자 새 남편에게 다 털리고 현재는 식당 보조를 전전하며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었죠. 말도 안 돼. 저게 김현우라고? 내가 버린 그 식물인간 남편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억 자산가 TV 속 남편은 너무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후회? 아니요. 그녀가 느낀 건 후회보다 더 더러운 감정, 탐욕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3일 뒤 현우 씨의 회사 로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여보, 현우 씨. 나야? 미란이. 내가 왔어. 미란 씨가 경비원들을 뚫고 로비로 난입한 것입니다. 현우 씨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여보. 왜 이래? 나 당신 아내잖아.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내조 잘할게. 그녀는 현우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아내, 내 아내는 10년 전 내가 죽어가던 그 병실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돈에 눈먼 도둑일 뿐입니다. 뭐라고? 야, 내가 그래도 조강지처인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녀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자 현우 씨는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여기 이 잡상인 당장 끌어내세요.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세요. 업무 방해로 경찰에 넘겨도 좋습니다. 곧바로 건장한 경비원 4명이 달려들어 미란 씨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나 사장 사모님이라고! 그녀는 마치 짐짝처럼 로비 바닥을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로비를 오가던 수백 명의 직원과 행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녀를 구경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추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야? 방송에 나왔던 그 비정한 며느리? 세상에 뻔뻔하게 여길 찾아왔네. 꼴 좋다. 선벌 받은 거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미란 씨는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수치심에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회사 정문 앞 비가 와서 질퍽해진 화단 구석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싼 옷은 흙탕물 범벅이 되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흙탕에 주저앉아 회사를 올려다보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내 돈! 저게 다 내 돈인데 내가 저걸 어떻게 놓쳤어? 끝까지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놓쳐버린 100억 자산가라는 타이틀과 돈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시각 현우 씨의 집,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현우 씨와 박순자 할머니가 마주 보고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 아들 이렇게 건강해져서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남은 평생 여왕님처럼 모실게요. 건강만 하세요. 순간의 욕심으로 가족을 버린 며느리는 평생 가난과 수치심,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끝까지 가족을 지킨 어머니와 아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보다 위대한 기적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김현우 씨의 사연이었습니다.